cut. Hi, I'm Nellie Leroy. So we going again? 오늘 영화 바빌론 가지고 여러 다양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옆으로는 유시스 손정빈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첫인상이 어땠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영화 딱 봤을 때. 아주 요란하다라는 인상이 가장 컸고,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들어간 영화인 만큼 화려하다라는 인상을 가장 먼저 받는 것 같아요. 뭐 영화 내용을 떠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네. 이 셔젤 감독 어떤 감독인가요? 현재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 수상 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카데미 최연소 감독상을 받았으니까 이분이 전작이 지금 3편이 있잖아요. 네. 이 세 영화에 담겼던 그런 느낌들이 이번 영화에 되게 혼합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위플래시의 광기를 이 할리우드라는 영화판 전체로 좀 이렇게 의인화해놓은 듯한 느낌이 좀 있고, 라라랜드의 어떤 낭만, 꿈을 향해 가는 뭐 그런 젊은 사람들의 낭만 같은 게 당연히 이 영화에도 있고, 퍼스트맨이란 영화가 사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힘든 한 남자가 달에 가서 그런 지구를 바라보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바빌론이라는 영화가 그런 어떤 그 난장판 속에서도 그 난장판을 향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런 또 느낌이 있어요. 퍼스트맨도 역시 이 바빌론에 같이 좀 엮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제목에 담긴 의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할리우드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딱 상징하는 단어로 바빌론을 쓴 거죠.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지만 그만큼 또 추악한 모습도 있고 타락한 모습도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바빌론이라는 단어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플래시나 라라랜드처럼 음악이 아주 전면으로 나오진 않죠. 그런데 데미안 셔젤 감독이 좋아하는 그 재즈 음악이 전반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분위기를 굉장히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고, 배경이 되는 1920년대라는 시기 자체가 재즈 시대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재즈 음악이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하고요. 뭐 잭 콘레드라는 인물, 넬리 라로이, 매니 토레스가 다 자기만의 영화에 대한 꿈을 불진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니까 뭐 당연히 음악과 꿈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920년대로 이 감독이 영화의 배경을 좀 상정한 좀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영화가 이제 막 대중문화의 주요 키워드로 급부상하던 시절을 그려보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이제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시기가 딱 그런 시기였으니까 현대 영화라는 거는 결국 소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했는데, 이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현대적인 어떤 영화의 초기 시기였으니까 네. 당연히 이 시기가 이분이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의 어떤 시각적인 연출 방법도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 영화에서 좀 기억에 나는 그런 시각적인 연출법, 미장센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 사막에서 벌어지는 이 영화 촬영 장면과 이 파티장에서 벌어지는 이 난리법석의 이 상황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다르게 보이지만 그 배경 자체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영화의 또 뒤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배경을 다르게 해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그 매니 토레스와 넬리 라로이가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음산하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펼쳐지는데, 그 상황 역시도 영화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영화 산업이 어떤 곳인지, 영화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소를 계속 바꿔가면서도 결국에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중간 부분에 이제 세트 촬영 장면이 나와요. 세트 촬영 장면이라는 건 굉장히 그 사운드에 민감한 그런 시설이죠. 의외의 소리는 절대 나면 안 되는. 그런데 그 상황, 그 세트장에서도 굉장히 그 사람들은 흥분해 있고 영화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야단 법석을 떨면서 이제 영화를 찍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배경은 달라지지만 결국 셔젤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건 영화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영화 산업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 영화 그래도 이 결말 부분은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라라랜드의 결말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라라랜드의 결말을 매우 좋아했고, 이번 영화도 이제 그 3시간을 잘 참고 보시면 결국 결말에서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 영화의 결말이 단순히 일단
라라랜드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영화사를 훑어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결말 부분이 네. 그리고 영화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어떤 메시지도 담겨있단 말이에요. 너무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보니까 결말에 과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삼겹살 먹고 싶은데 뷔페 가면은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어떤 네네. 음식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3시간 넘는 러닝타임이 사실은 통상적으로 관객들한테 좀 다소 부담스러운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매우 부담스러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기자들이 보기에도 사실 3시간은 조금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사실 그 시간이 지루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처제 감독이 2시간이 적당하다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기어코 3시간 넘는 영화를 만든 거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고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이 영화는 3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엄청난 대서사시 네. 그리고 시대도 20년대에서 시작을 해서 1950년대까지 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냥 화려하기만 하다. 네. 드라마가 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고요. 예. 드라마가 명백히 있고 굉장히 좋은 드라마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결이 다층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인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결합되기도 하고 단순히 화려한 미장센만 나열한 영화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평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화에 대한 뭐 헌사, 네네. 러브레터 네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또 반면에 또 할리우드의 판멸을 담은 헤이트레터라고 네네. 보이기도 하는데 영화 속에서 이런 감독의 시선이 좀 드러나게 되나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느끼는 감정 중에는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한다고 느끼지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 팝콘과 그 악플도 관심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그런 모순된 감정을 분명히 이 영화가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화려함들 그리고 이런 추악한 모습들 그리고 낭만, 꿈 같은 것들이 되게 뒤섞여 있거든요, 이 영화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뒤섞어 놓는 거는 일부러 무슨 이 영화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네. 영화판이라는 게 이렇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을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에 어떻게 썼냐면 예. 데이미언 셔젤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A, 한 손에는 증, 한 손에는 미, 한 손에는 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네. 썼거든요. 딱 그게 이 영화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4개를 다 줄 수 없으니까 아크로바틱 그걸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영화가 사랑은 비를 타고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던 시절에 도태된 어떤 배우들 발성 같은 데서 좀 약점이 있고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도태된 배우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바빌론이라는 영화는 사랑은 비를 타고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 안에서 이미 사랑은 비를 타고가 장면으로 나옵니다. 네. 마지막 대목에서.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비를 타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보시면 바빌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입이 사실 좀 쉽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라라랜드로 예를 들면 세바스찬과 미아를 보면서 나도 저랬었는데 라거나 나도 저런 상황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꿈과 연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주인공이 뭐 제 콘레드나 넬리 라로이나 매니 토레스나 이렇게 있긴 하지만 주인공이 영화란 말이에요. 이런 캐릭터들이 다 영화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어떤 인간성이 드러나기보다는 영화의 영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모하고 있다. 딱 그런 측면이 맞는 게 이들한테 크게 애정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관객이 마음 붙일 곳이 조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뭐 대사가 있으실까요? 제 콘레드가 이제 무성 영화의 슈퍼스타였지만 유성 영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몰라 그래요. 이 목소리 연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망하는데 무성 영화 시대 때 이 사람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띄워줬던 평론가가 있어요. 근데 이 평론가가 제 콘레드에 대해서 망했다고 기사를 써버린 거죠. 콘레드가 찾아가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는데 그 평론가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지만 당신의 영화는 영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장면에서 브래드 피트 연기가 매우 뛰어나기도 하고 예. 그 대사들이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를 딱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영화라는 게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And I'm going to bed. 이 영화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린다면. 인생은 짧고 영화는 길다. 이 마지막 대목에 가면은 이 영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쭉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는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고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OTT다 뭐다 해서 영화 관객은 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사람들 영화를 좋아하고 있고, 반대로 근데 아까 잭 콘레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배우들은 또 사라져가고, 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큰 노력을 쏟았던 어떤 영화인들도 역시나 그런 역사 속에서 같이 묻혀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계속된다 라는 걸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짧고 영화는 길다, 이렇게 한 줄 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화 바빌론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좀 더 풍부한 깊은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UCS 손정비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do you say we come in for my close-up now?